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날 방송이었죠. 제목은 양도세 10억 유지, 소멸된 미 대선 변수다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해왔죠. 9월달부터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거의 한 3개월, 달수로 이제 3개월 동안 거의 매주 2번씩 방송 나가는데 거의 방송 나갈 때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보겠냐만 그래도 우리 한국경제TV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증권사나 뭐 웬만한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은 그 중에 누가 한두 명이라도 보시기라도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아주 조금 0.0000001%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매주 했는데 많이 지겨웠죠. 여러분들도 많이 지겨우시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지겨웠어요. 아무튼 잘 됐습니다. 잘 해결됐고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제 이 연말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때까지는 쭉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가 좀 중요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미국 대통령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여러 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대선 이슈가 그렇게 사라졌고요. 우리는 올 연말까지는 안정적인 시장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요 방송을 6분 정도밖에 못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A4지 이렇게 3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2장하고도 반 조금 넘게 나머지 한 장은 아예 이제 이용도 못했고 한 장하고 두 번째 장도 한 70, 80% 정도는 했으니까 나머지 페이지를 아예 못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앞뒤에 이제 방송 사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뒤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분명히 있죠.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슈 체크를 좀 많이 한다고 단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못했죠. 못했고 이제 그저 끌고 오는 상황만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일단 빠르게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세 종목이 원래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포트였어요. 일단 단기 포트였는데 캐시텍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24,500원이고 수익률이 4.26%고요. 최고 수익률은 6.38%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확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26%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 수익 나면 절반 자르고 절반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의견 드릴 때까지 그대로 이제 밀고 가보는 전략이잖아요. 캐시텍 일단 이번 주를 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으로 빼겠습니다. 중간에 뭐 많이 올라가고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캐시텍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대로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RGEM 디바이스 ENG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실률이 7.84 그리고 8.92%인데 DRGEM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DRGEM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의료기기 쪽들이 지금 약해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이 예전 뭐 몇 달 전만큼 지금 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료기기 일단 생각해보면은 조 바이든 이제 후보가 원래 오바마 케어도 했고 이런 의료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막 지금 움직이는 테마나 지금 움직이는 어떤 이슈들을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움직이는 이슈에 따라가다 보면은 메인스트림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미리 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올해 여러분들 5월달부터 이제 단기 포트 이거 3% 전략을 시작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종목들 흐름이에요. 다 수익 실현, 전체 다 수익 실현 다 성공했고요.
캐시텍은 안 되는데 캐시텍 성공했죠. 캐시텍도 이제 빠질 것 같고, 그리고 DR잼이랑 디바이스 ENG는 뭐 지금 ING니까 요거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수익률 보십시오. 예, 좀 실패한 종목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막 움직이는 테마나 지금 막 움직이는 업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리 좀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진짜 수익률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리 매수해놓고 이제 선취매라고 그러죠. 선취매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선취매는 단점은 하나 있죠. 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단점이라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뭐 일주일이든 하루든 뭐 며칠이든 언제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냐 못 내고 나오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취매를 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단기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간에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단기 하다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단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단타를 되게 좋아했는데 하다가 결국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중장기로 바꾸니까 그때부터 계좌가 이제 많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단타 잘하네요.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우리 캐시텍 이번 주에 이제 수익 실현해서 이제 완전히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DR잼이랑 디바이스 ENG는 워낙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3분기, 4분기 올해 예상 실적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져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을, 끝까지 한번 들고 와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한 종목을 더 추가할게요. 캐시텍 빠졌으니까 한 종목을 더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나머지 포트는 그대로 이제 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주주 유지했죠. 대주주 유지했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재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부가 이제 세수에 대한 부분, 원래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를 걷어야지 해가지고 예상되는 세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부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사실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은, 올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 팔고 할 때 두 가지 세금이 나가죠. 하나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그리고 하나는 증권거래사에 하는 게 두 개가 나가요. 근데 증권거래소도 올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기사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세율은 낮췄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폭증을 하면서 올해 역대 최고치의 증권거래 세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9월 18일까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약 4,03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일평균 20조 1,499억 원 정도가 돼요. 하루에 20조 거래가 됩니다. 20조 1,500억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되는데, 이 추세가 계속 쭉 되면은 올 연말 기준으로는 한 5,000조 원 정도가 거래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120%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5년 동안에 거래대금이랑 증권거래세 세수를 좀 분석해보니까 증권거래세는 평균 거래대금의 0.22% 정도가 거치더라고요. 이거를 올해 기준으로 좀 바꿔서 좀 제가 타이트하게 계산해보니까 0.18% 정도 거래세가 나오겠다, 정부에서는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8조 8천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이 증권거래세 세수가 얼마였냐면은 4조 4,733억이었어요. 그거의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도가 6조 2,012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이제 갈아치울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개인들이 최근에 또 유입되고 있잖아요. 또 유입되면서 이제 뭐 매도가 최근에 좀 나오긴 나왔지만 그것 자체도 이제 세금이 나가잖아요. 매도를 하면 세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뭐 미국에 대한 트럼프 저 이슈만 좀 정리만 되면은 연말까지 지수는 안정적인 지수가 흘러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를 못 걷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로 인해서 내년에 대주주 양도세 예상됐던 것보다 증권거래세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저의 3개월간의 이슈 체크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소멸된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뭐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대로 홀딩 포지션, 그리고 내년에 코스피 3000포인트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시대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대로 편안하게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못했고, 그리고 한 종목의 몰빵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신용 미수 최대한 자제하시고 적절 비중,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시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못했죠.
미대선이 어떻든지 간에 대주주 양도세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 계좌만 늘어나면 되죠. 그죠? 그 저는 여러분들 계좌가 늘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가지고 좋은 종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소란 주식경제학 LN솔리스 김선 대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